오늘 우리가 복습할 거는 전반적으로 수체계를 복습할 거야. 수체계라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배운 건 자연수예요. 0보다 큰 거.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가는 것들. 이거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실제로 가서 1학년이나 2학년 교실 가면 애들 머릿속에는 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부터 세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배워요. 지금 나 어디 하는 거냐면 국소수 쪽에서 정수와 유리수 이게 교과서 순서대로 써 있어서 그런 건데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배웠었어. 근데 뭐는 안 배우냐면 1 빼기 2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얘네들 머릿속에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실제 교과서 보면은 1 빼기 2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아. 뺄 수 없다라고 나와. 진짜로 그래. 순서대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배우냐면 한 4학년쯤 가면은 물론 곱하기도 배우죠. 곱하기 배우면서 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보통 구구단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빨리 못 따라오는 애들 같은 경우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구구단 1년 내내 외우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니네들 중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말에도 구구단 못해서 틀린 애들 있죠. 가끔 물어봐 나한테 이게 맞냐고. 5, 7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7, 8하고 8, 7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 이 사칙연산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교환법칙이라는 거 배웁니다. 이것도 한 번에 배우지 않아요. 교환법칙부터 배워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은 같다라고 배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교환법칙이 굉장히 늦게까지 배우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돼지가 10마리가 있다. 얘네들의 다리를 다 합친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거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썼대. 10 곱하기 4라고 써서 40이라고 해서 답은 맞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틀렸다고 한 거야. 그래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틀렸냐? 왜 맞는데?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줬어요. 이게 하루 종일 논란이었거든. 니네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4 곱하기 10으로 써서 40이라고 썼어야 된다는 거야. 교과서에 돼지 다리가 한 마리당 4개씩 있고 그 마리가 10마리가 있으니까 40인데 그러면 10 곱하기 4는 왜 틀리냐? 그 나이 때 5학년인가 4학년일 때는 곱셈의 교환법칙을 배우지 않았대. 그래서 얘하고 같은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돼지 한 마리당 다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리수를 곱했어야지 정답이 됐다는 그런 해석이 달렸어. 그리고 그게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교환법칙 안 배웠을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만큼 교환법칙 이제 늦게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환법칙 뭐예요? 이거 집합에서도 나오고 별의 별것에서 다 나와요. 둘을 자리를 맞바꿔도 계산의 결과가 같을지 다를지. 이거 안 되는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게 뺄셈이에요. 이거하고 2 빼기 1은 다르잖아요. 교환법칙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맞바꾸면 순간 답이 달라져요. 나누기도 안 되죠. 1 나누기 2하고 2 나누기 1은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법칙은 더하기랑 곱하기만 됩니다 라고 배워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랑 곱하기가 된다. 이런 걸 배웁니다. 6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이 결합법칙은 얘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 바꾸기. 근데 얘는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계산의 순서를. 이 결합법칙이 뭐냐? 그럼 계산 순서는 뭔데? 계산 순서를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소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소가로 계산이 다 끝나면 중괄호를 계산을 하고 중괄호 계산까지 다 끝났을 때 대괄호 계산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계산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 아, 그다음에 계산 순서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저기 외국 인터넷 같은데 미국 새끼들이 좀 무식한데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3 곱하기 2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계산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다 까먹었나요 우리도? 미국처럼? 곱하기 먼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먼저 계산. 괄호가 없어도 곱하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계산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똑바른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똑바로 읽으려면 그 약속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6 마이너스 4 그리고 그 계산의 가치가 똑같은 애들끼리는 앞에서부터 뒤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8 빼기 4로 계산하고 그래서 정답이 4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게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괄호를 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다 괄호를 치면 이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5 곱하기 2 빼기 4가 되고 여기서는 얘 먼저 계산하는 게 맞으니까 얘는 답이 6이 나와요. 계산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종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를 다 자연수 정도에서 다 배운다고. 우리는 다 까먹었지만 계산 이 수학을 배우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배 법칙이고 분배 법칙은 계산의 종류가 두 가지일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2 곱하기 3 더하기 4 아까처럼 하면 소가로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서 얘의 답은 2 곱하기 7 해서 14라는 답이 나오는데 요 경우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라고 배우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여러분들 지금 지루할 것 같은데 절대 지루하지 않아. 이거 못해 니네. 6 더하기 8 그래서 14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이렇게 계산한 것이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현석이 이해됐어? 이 분배 법칙을 거꾸로 돌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계산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이걸 못해. 생각보다 이 오른쪽 과정을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를 못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식을 봤을 때 동일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동류항으로 묶어서 간단히 할 수 있다를 배운 게 이게 쉽게 가면 인수분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일 때는 그나마 합니다. 숫자일 때는 똑같은 2로 묶어서 여기 이제 곱하기를 하고 3하고 남은 4를 3 더하기 4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묶는 거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돌변하는 순간 못해. 식으로 돌변하면 못하더라고. 근데 수나식이나 어차피 아니 2라는 숫자를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라고 써도 이게 뭐가 다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근데 이걸 못해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 식을 게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면 fx 제곱의 gx 마이너스 fx 제곱의
hx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묶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묶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거든. 얘 역시도 fx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gx-hx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머릿속에서. 이게 수에서 식으로 바뀌는 순간 안 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너네들 뭐를 못하는 거야? 분배 법칙의 오른쪽에서 왼쪽 과정을 못하는 거야. 인수분해 과정. 동일하게 보이는 수식은 동일하게 보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보이는 수식은 같이 묶어서 계산하라. 근데 발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온다고.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에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고 플러스 x 플러스 2에 뭐 x 제곱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못해요. 왜? 왜 못해요?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는 1차밖에 없으니까 왠지 다른 것 같거든. 이걸 전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랑 얘랑 같은 거 x 플러스 2로 묶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았냐? 그걸 못해. 우리가 실수하는 게 여기 이 포인트라고. 그러면 x 플러스 2에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잘. 이게 됐다 안 됐다 해.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는 게 이걸 아예 못한다는 뜻이 아니야. 니네가 멀쩡하게 했다가 또 가끔씩 틀려.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여기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숫자에서 식으로 바뀌는 순간 여전히 중2하고 똑같은 거야. 중1하고 중1의 단계도 저기 머물러 있다고요.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 네모 값을 구하세요 해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x 플러스 3은 5입니다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게 네모 칸이 x나 y나 a나 b로 바뀌었다는 순간, 이 바뀌는 순간부터 수학을 어렵게 느낀다. 그래서 내가 맨날 네모 칸 해주잖아. 그 대표적인,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실례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직전단원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하지만 처음에 진짜 이해하기 힘들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학원을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이거 F'A의 정의. 여기서 리미트 이게 뭐였냐면 한 번 딱 보여주거든. x-a분의 fx-f의 a를 얘라고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F' 네모는 네모랑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는 리미트 네모가 세모로 갈 때 네모분의 네모 마이너스 세모분의 f의 네모 마이너스 f의 세모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놀아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네모 세모로도 가르쳐 준 적이 있어. 하도 안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어려웠었잖아요. 이거 어려워했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뻗어나갔는데 이걸 우습게 보지 말라고. 분배 법칙을 진짜 못한다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못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보이는 식의 패턴을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패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패턴에 비슷한 패턴끼리는 묶을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또 뭐 하나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분배 법칙이 집합에도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집합에서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내가 뭐 맨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럼 뭐라고 하기 전에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보인다부터 내 눈에 들어와야지. 얘 똑같이 보이네? 왼쪽 오른쪽에서. 그런데 연산의 종류가 다르네? 연산의 종류가 두 가지면 분배 법칙이라고. 이건 분배됐다는 뜻이야. 분배된 결과물이야. 그 분배된 결과물을 원래대로 예쁘게 바꾸면 되는 거야. 똑같이 있으니까 얘로 쓰고
아까 숫자로 다시 가봐.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묶었나? 2와 2 똑같은 거를 쓰고 그 바로 얘가 여기서 계산한 이 연산 과정을 쓰고 요거하고 나머지 요거를 3과 4를 쓴 다음에 요 놈으로 연결을 했다고. 가운데 있는 걸로 그 놈으로 연결한다고. 이 원리가 똑같거든? 그러면 얘랑 계산했던 거랑 얘랑 계산했던 거랑 공통 계산이 뭐야?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콜? 그 다음에 바로 치고 남은 애들 써줘야지. 남은 애들 B 여집합 C 이렇게 쓰시고 근데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그렇게 고민한다고. 누구예요? 얘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더하기에 해당하는 그 여기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는 것과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가 자연수 계산에서 분배 법칙 이 같은 계산이라고. 원리가 딱 똑같다고. 그게 미분에도 나오고 적분에도 나오고 적분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 식으로 묶을 생각을 해봐야지. 집합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보이면 아 이거 분배 법칙 적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묶어 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쫄지 말고. 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배운 게 이 자연수에서 배운 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게 학년이 올라가면 두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정수예요. 이 정수도 되게 못합니다. 정수가 나오는 순간 뭐가 등장하냐면 수직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수직선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수직선 단어부터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수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를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x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어디께에 0이라는 기준점이 있고요. 양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만 수직선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수직선 그으라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긋는 학생도 있어요. 이건 수직선이 아닙니다. 수직선 두 개가 모인 얘는 좌표 평면입니다. 수직선 아니에요. 얘가 수직선이에요. 이름부터 헷갈리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수직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양의 정수고요. 반대편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반대편에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라는 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의 정수고 얘가 음의 정수고 얘의 0은 그냥 0이라는 정수예요. 기준점이 되는. 나 이거 지난주에도 질문 받았어. 고3한테. 심지어 고3. 이 음의 정수에 대해. 이게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전기가 나간다는 문제인 거야. 우리는 매번 나가면 차라리 그건 편해. 왜? 걔는 앉아서 옆에다 끼고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가리키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0번 중에 98번은 들어왔다가 2번이 나가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뜬금없이 틀린다는 얘기거든. 이상한 생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요걸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반대편이. 이러면서 음의 정수가 나오면서 이제 음의 정수의 계산 같은 걸 배우죠. 자, 음의 정수라는 거는 이건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배웠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거 나왔던 게 뭐예요? 수학 2에서 나왔던 속도 가속도에서 부호의 의미가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고요. 이때 뭐 계산을 배우자면 이런 거 계산을 배워요. 5와 마이너스 3 요런 거. 원래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5 빼기 3에 해당해서 2다.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맨 처음에 우리 중학교 때 이걸 배우고 중학교 때인가?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5칸을 갔다가 왼쪽 방향으로 3칸을 다시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의 의미가 원래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5칸 갔다가 왼쪽으로 3칸을 왔어요. 3칸을 왔습니다. 왼쪽으로. 그것에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이런 걸 배우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은 얼마냐? 이렇게 배워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반대 방향의 반대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의 반대는 원래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5 더하기 3 해서 8입니다. 이렇게 배우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이거 배우죠? 해요. 왜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다라는 거를 배우고요. 이런 것도 배워요. 여러분들 많이 배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7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한 번에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것도 배우고 얘네 부호가 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로 묶는다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7과 똑같다 이런 계산 방법도 배우죠. 그래서 뭐 이 값은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배우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걸 뒤섞어놨을 때 언제 안 되냐? 분수 들어가 있을 때. 이 숫자가 분수로 바뀌면 못해요. 이 숫자 계산을 하는데 분수로 되어 있는 이거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숫자의 종류가 바뀌는 순간 또 헷갈려 합니다. 게다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죠. 정수의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은 플러스 그거 뭐야 더하기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21이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이런 거 배우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1이다.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얘는 언제 털리냐? 이런 거에서 털리죠. 어떤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다.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이게 같은 얘기인데 항상 같은 얘기를 같다라고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얘들아 또 간다. 여기서 힌트를 못 잡아낼 때가 있죠.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두 수의 곱이 양수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의 부호가 서로 같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못하냐? 이럴 때 못하죠.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못하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얘도 A고요. 얘도 B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거죠.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껴있다? 이게 부등식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2 사이여야 된다. 요 사이여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늦게 듣고 왜 선생은 쉽게 풀고 학생 입장에서 어렵게 푸느냐? 우리가 안 되는 건 수가 문자로 바뀌고 그 문자가 확장돼서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문자가 식쯤 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느껴요. 이 두 개를. 그게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깨버려야 되는 인식이 뭐냐면 수나 문자나 식은 어차피 한 가지다. 매 한 가지예요. 이해됐습니까? 모르는 숫자를 문자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원래 네모칸 세모칸 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식인데 어차피
식도 하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정수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개념. 얘에서 뭐가 개념이 등장하냐면 절대값 개념이 들어가고, 이 절대값을 해결하는 거를 매우 어려워요. 절대값의 정의가 정수에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정의가 나오냐면 여기 0이 있을 때 여기가 x가 있으면 절대값 x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의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배웁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라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그때 x는 3이거나 여기가 3이거나 플러스 3 이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3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리가 3자리가 2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절대값 x가, 즉 원점부터의 거리가 3 이하다라고 하면 3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모든 숫자가 돼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순간 헤매기 시작합니다. 3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거나 여기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 빨간색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된 거예요? x 입장에서는 3보다 크거나 또는 자 붙여야 돼.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순간 못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못해. 여기서 발전한 x-2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안 돼. 요건 될 수도 있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 얘 원래 어떻게 풀면 돼? 요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수식이 그대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야. x-2가 그대로 가운데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얘와 얘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데?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럼 이러면 답이냐? 아니지. 보통의 경우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등식에 저기 성질을 이용해서 더하기 2 똑같이 다 더하기 2를 해줘도 이 등식 저기 부등식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면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에 내가 하도 연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이거 해요. 뭘 못하냐? 얘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헤매는 거예요. x-2가 3보다 크다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정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왜 여기서 내정지가 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같은 거잖아. x-2가 3보다 크다 또는 x-2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x가 x-2로 바뀐 거밖에 없다고, 차이가. 그러면 얘는 x가 5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봐봐, 요놈의 여집합이, 이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요놈의 답이었잖아. 마찬가지야. 요 새끼의 답은 여기 있잖아.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정확하게 여집합이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바깥쪽과 5 바깥쪽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바깥쪽, 5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그러는 순간 뭐가 또 우리를 걸리적거리냐면, 이게 식으로 바뀌면 그래. 여기도 식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식이냐면 fx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발전한 게 이거예요. 절대값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f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 fx가 생긴 모양이 2차 함수면, 2차 함수. 그러면
y 값이 이게 곧 y 값이라고 했으니까 y 이꼴 fx니까 y 값이 3에서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 3은 여기쯤에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쯤에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내가 그림을 그려서 봤더니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y 값이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x가 어디야? 얘, 이거 알파, 얘, 베타.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요 y 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니까 답이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치 현사가? 졸리나 보네. 나 정수까지밖에 안 했는데 유리수도 해야 되고 실수도 해야 되고 무리수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 상황을 보시라 이거야. 발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얘가 2차가 아니라 3차인 경우는 뭐를 적용하면 돼요? 이제는 미분이 들어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왜? 3차 이상부터는 미분을 통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 사이에 존재하는 그 x의 범위를 구하세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 3차를 얘가 만약에 3차야. 그럼 우리 수투에서 미분 열심히 배웠잖아. 그래서 그림 그릴 거라고.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래.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여기가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답이 몇 개나 튀어나올까?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거든. 얘도 필요 없어. 요 사이를 만들어주는 x 값을 구하니까 x가 몇 개나 튀어나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뭐 ABC로 할 거야. ABC, A, B, C, D, E, F다. 그럼 답은 x는 A서부터 B 사이 가는, x는 C에서부터 D 사이 가는, x는 E에서부터 F 사이 가는. 이게 왜? 이게 뭐 어때서? 답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 툴을 이용해서 요거 만들어줄 수 있는 A서부터 B까지, 요거 만들어줄 수 있는 B에서부터 C까지,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는 E에서부터 F까지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럼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기는 fx가 3인 자리를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3. fx가 3인 자리 찾으면 되지. 그 자리는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기는 인수분해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인수분해해서 그 자리 찾는다는 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 똑같은 원리라고. 뭐가 살짝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어차피 같은 건데.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걸 절대값이라고. 그 절대값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힘들어? 그리고 이 절대값 얘가 나오면서 이게 나오죠. 이거 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죠. 절대값 할 때 좀 하나 기억해 둘 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줘. 제곱의 루트면 그게 절대값이에요. 고1 때 나옵니다. 수상에서. 요 고1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루트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냐? 와, 제곱인 이게 2차식인데 그걸 또 제곱을 한다고 루트를 씌운다고? 미친 거 아니야? 얘가 a야. 이해됐어? 그 a 제곱의 루트면 이게 뭐라고? 절대값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의미라고.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같은 거라고 제발. 숫자가 식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좀 기억해 달라. 본질은 바뀌지 않아. 본질대로 보면 돼. 내 말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 지금 벌써 정수, 유리수의 뺄셈, 덧셈, 곱셈 뭐 이런 거 거기 지금 53페이지 세 숫자 이상의 곱셈의 기호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곱하기를 3개를 했더니 마이너스 나온다? 곱하기 3개 했더니 마이너스 나온대.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오냐? 확률과 통계에 나와요. 여기 봐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곱했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현재 듣고 있어? 너 확정하고 있잖아. 이거 요거야. 이거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숫자가 3개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했더니 그 곱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야? 플러스 2개에 마이너스 하나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든지 이해됐어?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요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거라고. 마이너스가 홀수로만 있어야 된다고. 한 개만 있든지 3개만 있든지. 여기까지 있어? 그럼 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그럼 뭐야? 플러스에서 2개 고르고 마이너스에서 1개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걸 적용하면 되지. 플러스 도대체 몇 개 있냐? 4개 있다.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네. 마이너스 몇 개 있어? 4개 있네.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그 각각의 곱이니까 얘는 6 곱하기 4 해서 24개 나온다. 확률과 통계에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에서만 3개를 골라야 된다. 뭐야? 4C 3. 얘는 4C 2라고 똑같은 거 4가지. 그러면 이쪽에서 24가지, 이쪽에서 4가지 합쳐서 2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의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매번 힘들고 매번 어렵고.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서도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거를 느끼면 좋은데 그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고 책의 내용은 다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에서 배우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 개념이에요. 이 절대값 개념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다. 고1 때. 절대값만 나오면 덜덜덜 떨죠. 아, 여기 하나 더. 현석아, 여기 봐. 이거 너한테 관련된 거야, 지금. 똑같이 해보자. x-2가 3이야. 그럼 x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는 절대값이어서 3이에요. 원점과 이 값이 원점과의 거리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2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이 새끼 이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항도 못하는 놈도 나를 봤어요. x값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이! 눈떠 이씨!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힘들어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x가 2다. 이러면 x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따라하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2냐.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하냐? 인수분해 하라고. 인수분해 x-2에 x 플러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2 이게 뭐가 어렵다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숫자에 맞춰서. 이걸 못하겠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못한다는 게? 같은 얘기인데? 얘는 할 줄 알고 얘는 못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니네가 보기에 같지 않냐고. 김현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을 요구하는 것 뿐이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오거든.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내니까 우리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거의 암산에 가깝게. 내가 요구한 건 그거야. 암산에 가깝게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 그럼 뭐 그게 암산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답을 외울 지경이 돼야 돼요. 워낙 많은 인수분해를 다뤄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3번. 그 다음 배우는 게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정수보다 생각보다 빨리 배웁니다. 등장 시기는 더 빨라요. 초등학생 3학년 때부터 등장합니다. 뭐로 등장하느냐? 유리수는 뭐예요? 유리수의 가장 정난한 정체는 뭐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져 뭐예요? 분수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약분수죠.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스타일은 n분의 n꼴입니다. 숫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언제 나옵니까? 유리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하의 귀류법 다론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귀류법에서 증명할 때. 귀류법이 뭐였는지 까먹었죠? 귀류법 뭐예요? 가정을 뒤집어서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수하에서. 김현석 기억나? 바로 직전에 했던 거잖아. 기말고사 보는 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이때 등장하는 형태가 유리수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워라. n분의 n꼴. 그래서 얘가 만약에 if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합니다. 가정을 비틀어요. 그러면 얘가 유리수이니까 얘는 n분의 n이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유리수라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약 분수여야 된다고 했죠. 이미 약분이 끝난 형태예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고요. 얘 유리수니까 이게 양변에 m씩 곱해서 m 루트 2 이꼴 n이라고 되고요.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똑같으니까 양변에 뭘 하라고 나오냐면 제곱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2m이고요. 얘는 n 제곱이에요. 그런데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짝수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무조건 짝수예요. 즉, 이 새끼가 생긴 모양이 2K로 생긴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짝수면 왜 n 자체가 짝수냐? n 자체가 짝수냐? 이거는 그 앞단원에서 배웁니다. 대우로 인해. 근데 그냥 바로 봐도 돼요. n이 2K잖아요. 그럼 n 제곱은 어떻게 돼요? 4K 제곱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K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이 짝수면 원래 숫자가 짝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n 제곱이 지금 짝수라고 돼 있으니까 n 자체가 짝수다가 지난 단원에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얘를 줍니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 이 숫자가 짝수니까 약분이 한 번 더 가능하잖아. 아이 진짜 늦떠. 짝수여서 약분이 한 번 더 가능하다. 그러면 이 새끼가 유리수여서 이게 더 이상 약분될 수 없다라는 가정에 위배되죠. 약분할 수 없다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유리수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는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유리수, 분수의 형태다. 조각해서 얘기하는데 내 말만 좀 길다고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 아 진짜 공부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너희들이 잘 못하는 거 3분의 1하고 6분의 2하고 9분의 3하고 그 다음에 얼마야? 12분의 4하고 그 다음에 15분의
5가 다 똑같지. 다 똑같지. 이건 이해되죠? 그래서 답을 쓸 때 항상 9분의 3이 나왔으면 3분의 1로 약분을 해서 쓰라고 여기 이때부터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답을 쓸 때는. 그런데 꼭 그 짓을 하는 놈도 있어요. 12분의 9 써놓고서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약분 안 한 거잖아요. 약분을 하세요. 두 번째, 여기서 분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분수라 하면 모름지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때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하려도 분수값이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3분의 1에다가 2를 위아래다가 2씩 곱한 게 이거죠. 3을 위아래다 곱한 게 얘죠. 4를 곱한 게 얘예요. 5를 곱한 게 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못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못한 게 수투였잖아요. 수투에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현재 우리 나중에는 잘하게 됐지만 이런 거 잘 못했잖아.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아니다.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쏘리. 얘를 잘못 들었어. 수투로 예를 들면 이 분수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게 어디서 내가 많이 느꼈냐면 f 프라임 2가 4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갈 때 이거였나? 아니다. 이거였지. 뒤집어야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요? 이런 거 구하라고 할때 이게 기본적으로 분수 형태잖아요. 분수 형태니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식은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그쵸? 아,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여기까지. 하나 더 틀렸어. 이씨, 갑자기 틀리니까 막 뭐가 막 이렇게 여기도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여기다 뭐 곱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쪽이 분모 분자를 위아래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여기 있는 이 꼴을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많이 했었죠? 이거 유리수에서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꼴 이해됐어? 유리수는 분수다. 이 분수.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하 분수로 써야 된다.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 우리가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딴 거 나왔었죠. 무한소수가 나왔어.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 0.3땡이라고 약속하기로 했다. 얘가 얼마냐? 얘가 3분의 1이다. 왜냐? 할 때 이 왜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고3 같은 경우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수열에서 나와. 수열에서 이 아이디어가. 기억하는 님. 내가 구하고 싶은 얘를 x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x는 3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10x를 만들어 보면 3.333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이다. 원래 x는
0.333 이렇게 가는 것이다. 어차피 끝없이 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9x가 3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9분의 3, 다른 말로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그거를 여러분들은 시험만 보기 위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점이 있으면 점 하나가 9다. 거기에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외웠죠. 이 원리를 다 날려먹은 상태. 가령 이렇게 생긴 거. 0.103 땡땡이면 이건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점이라는 뜻이니까 점이 3개니까 999에 103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외우기만 했었다고요. 그 다음 이런 거 0. 그러면 2103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999 빵에 2103 빼기 2 이렇게 했었다고. 외우기만 했다고. 답만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원리는 다 날려먹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수열에서 다시 등장하는 게 문제죠. 수열에서 다시 이 원리가. 그러니까 모든 수학은 다 연결이 돼 있다. 등비수열 합공식이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등비수열 합공식. A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얘도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 모든 수의 합을 S라고 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일부러 요 공비에 해당하는 2분의 1 S를 만들어주면 요 놈이 2분의 1의 제곱으로 가고 요 놈은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가고 이거랑 비슷하잖아 지금 하는 원리가. 이렇게 간다 무한 똑같이. 그럼 어차피 이 뒤끝은 다 똑같고 앞에만 다른 거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뺀다. 시스템이 똑같잖아. 그럼 얘랑 얘를 뺀 게 2분의 1 S. 여기서 빼면 이거 다 없어지니까 이거 2분의 1. 그러니까 따라서 S는 얼마?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등비수의 합공식 SN은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인데 지금 무한이 더했으니까 이 n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이 n이. 그럼 R이 2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갔으니까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0으로 가는 거 알죠? 함수의 극한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왜?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가 뭐 만나냐면 1-R분의 첫째 항만 남습니다. 이거를 저기 옆반에 소위 미적분 한다는 애들이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이거야. 무한등비였어. 아 여기 있네. 이거. 너 이거 외운다고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거 문제 푼다고?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무한소수에서. 초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구나. 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얘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에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1이지. 중학교 방식으로 푸나 고등학교 방식으로 이과생 고3 이과생 방법으로 푸나 뭐가 달라? 원리가 똑같은데. 하나 험하지. 뭔가 기분이 씁쓸하죠. 아이씨 중딩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원리에 따르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원리라고 이게. 해보라고 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뭐 이거는 되게 럭셔리해 보여? 이 리미트 붙이니까 뭐 대단해 보여? 그냥 무한히 간다는 거 아니야. 무한히 끝없이 똑같이 여기도 무한히. 그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차이를 느끼겠어.
무슨 차이가 발생하겠어. 우리가 같은 건데 너무하죠. 응? 무한 등비급수라니까 뭐 진짜 뭐 어마무시한 놈을 배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같아요. 같다는 거 지금 보여줬잖아요. 유리선이 발전한 거예요. 유리선 할 때 나온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만 하고 시작 잠깐. 이제는 정말 그런데 이때 유리수가 아닌 놈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불러. 유리수의 여집합을 무리수라고 불러. 이게 뭔 뜻이냐면 무리수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이게 기하분수로 안 된다는 뜻이야. 헤이 약분이 안 된다. 분수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고. 분수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거의 가장 대표 스타일로 나오는 게 뭐야?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는 유리수가 없다. 제곱을 해서 2를 만들어주는 분수가 없다. 기하분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기는 이 x는 루트 2.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죠. 또 하나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애들이 등장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다. 그 숫자는 계산이 안 된다. 왜 계산이 안 되냐? 이 실제 루트 2가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규칙성이 없어. 1.414 정도 대략 나오는데 이 뒤에가 더가 무한히가.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무한히 가긴 가되 규칙성 있게 갔거든. 규칙성을 예를 들어서 0.103 땡땡이면 얘가 0.103, 103, 103, 10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규칙성이 있잖아요. 이 새끼는 규칙이 없어요. 끝까지 가도. 그래서 무리수라고 부른 거예요. 이 리가 나누기 한다는 뜻이에요. 나눌 수 있는, 나누기가 되는, 나눌 수 있는 수, 나누기가 안 되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콜? 그래서 무리수를 배웁니다. 이게 힘드네. 무리수를 배워요. 그리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거를 실수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실수라고 부르고, 얘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야. 유리수. 여기가 무리수.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을 딱 하면은 그게 실수집합이 되고, 이 실수집합의 특징이 뭐냐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만 있으면. 그런데 유리수만 갖고는 여기를 채울 수가 없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구멍이 뚫려 있어. 유리수만 갖고도. 그러면 무리수만 갖고도 이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 더 있고 더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껴 있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껴 있는 상태. 이걸 합쳐야 온전해져. 그 온전해진 상태를 우리가 실수라고 불러.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2분만 더 참아. 이 실수가 완성이 되는 순간,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소개가 돼. 그리고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마무시해. 여기인데 여기서 5가 하나가 등장하죠. 고등학교 1학년 수상인가 수하인가에서 빼꼼하고 한 번만 딱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더럽게 문제로 어렵게 돼.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이걸 주는 게 문제야. 이게
너무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서 문제에 적용을 못해. 내 말 이해돼요? 너무 사소하고 하찮아 보여서 문제로 나오면 다 여기에 넘어갑니다.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실수 조건이라고 불러요. 실수의 조건. 여기까지 콜?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실수 조건을 응용한 문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깜놀하게 만들고 잠깐 쉴게요. 아이씨, 오늘 무슨 요일이어서 그러는 거야, 니네? 어? 도대체 왜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아,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항상 최대 최소 문제로 등장합니다. 최대 최소 문제로 등장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여기를 못 풀어요. 최대 최소인데 아무 전제 조건이 없어. 그게 뭐냐? 가장 심플한 예부터 들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게 얘 이용한 거야. 왠 줄 알아?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띄워놓고 여기를 4로 해서 5를 1과 4로 분리를 해서 이걸 먼저 계산하잖아. 그럼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가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x는 실수야.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야 여전히. 그래서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4의 형태가 돼. 그런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얘가 제일 작은 값이 0이거든. 이 식 전체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그거를 지난 시간에 나는 뭐라고 해? 어차피 얘가 0 되는 그 순간 포인트가 어디냐? 꼭지점이다. 꼭지점의 x값은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마이너스 2 곱하기 1에 b 2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이 완성되니까 꼭지점의 x값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래서 4 꼭지점의 x값만 외워도 굳이 완전 제곱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 아 근데 이게 더 쉬운데요? 맞아. 얘는 숫자가 예쁘니까 쉬운 거야. 숫자가 예쁘니까 니네가 거지 같게 생각하는 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같은 얘네들이잖아. 이거 완전 제곱 잘 못 바꾸잖아 니네. 바꾸면 바꾸지. 이렇게 2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이렇게 바꿔야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걸 완전 제곱하려면 요 숫자 절반으로 완전 제곱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2에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다 플러스 10을 하고 빼기 여기에 있던 거 제곱하도록 만들어 준 놈을 빼야 된다고. 그게 얼마야? 16분의 9잖아. 16분의 9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이걸 계산해야 되고 이 계산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똥을 싸잖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드냐고 불편하게. 거기다가 얘가 분수야 봐. 더 힘들지. 그러니까 차라리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만든 후 걔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어차피 마이너스 4분 나는 이게 더 빠르다고 본다는 거지. 이걸 완전 제곱하다 틀리고 있는 뭐 여러분들 초이스긴 한데
어쨌든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면 2차 함수 최소가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풀이해보면 중학교 풀이해보면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세요라고 써 있어요. 답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필수 유형 1번 해가지고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푼다. 그래서 여기 뒤에 꼬다리에로 나오는 요 숫자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거를 니네는 원리를 이해 안 하고 외우려고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까먹기 시작했고 까먹으니까 다시는 풀지 못하는 몸이 돼버린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지금. 이해됐어? 잠깐 쉬었다 해. 아이고 진짜 못해.